교환하고 임대차면 교환은 뭐 볼 거 없고요. 교환 나중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교환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고 뭐 해제라든가 동시행변권 이런 것들을 교환으로 물어보니까 그때 살짝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 중요하죠. 일단 대차라는 건요, 빌려주고 빌린다는 뜻이에요. 빌려주고 빌린다. 근데 이 대차가 민법에 세 개가 있어요. 소비대차가 있고 사용대차 계약이 있고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세 가지 대차가 있는데 일단 소비대차와 나머지는 목적물 가지고 구별합니다. 소비대차는 소비물, 사용하면 없어지는 물건, 이게 소비대차고요. 임대차는 비소비물, 사용대차는. 그래서 소비대차의 경우는요, 빌린 물건 자체를 돌려줄 수가 없고 빌린 물건은 소비를 하고 동종류 물건으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요거는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대차하고 임대차는 요건 무상이고요. 요건 유상이에요. 소비대차는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됩니다. 이자부 소비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뭐 이런 식으로. 무상일 때는 사용대차, 유상일 때는 임대차.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그중 임대차만 우리 시험범위에 있습니다. 당사자가 임대인하고 임차인이죠. 임대인은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걸 약속하죠. 제주도 와라, 렌터카를 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죠. 차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과 차임 지급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이고 쌍무고 낙성이고 분료식이고 이렇게 되죠.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특징, 요 물건.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되죠. 하지만 농경지는 안 됩니다. 농경지는 농지법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부동산, 동산 다 되지만 농경지는 제외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소비물이고요. 세 번째, 임대인 소유여도 되고 아니어도 되죠. 타인 물건 매매도 유효, 타인 물건 임대차도 유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임대인 소유 아니어도 된다. 차임은 반드시 지급하되 금전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금전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물건을 빌려 쓰고 뭐 쌀로 사용료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상관없어요. 그래서 꼭 금전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일단 이런 것들이 임대차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물권에서 이런 거 하나 봤죠. 갑과 을 사이에 주택 임대차를 했다.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건 채권에 불과하다. 네, 채권. 채권은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다. 즉 대항력이라는 게 없었어요.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힘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을은 임차권을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만. 따라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주택을 팔았을 때 그래서 병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소유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병은 을에게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나가달라 이렇게. 이때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으니 대항력이 없어서 병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니 집을 비워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나 특별법에서는 적어도 부동산 임차권만은 대항력을 부여해서 뭘 부여해서? 대항력을 부여해서 그 힘을 좀 강화시켜주자. 이게 있게 됩니다. 부동산 임차권 강화.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하여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에 621조 등기. 임차권 등기.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임차권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 임차권 등기 잘 안 해주죠. 두 번째. 요게 중요합니다. 토지 임대차인데요. 건물 임대차는 안 돼요. 토지 임대차. 단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예요. 다른 목적은 안 되고 남의 땅에서 갑소유 땅에서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자 땅을 빌렸을 때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다른 건 안 됩니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을이 설령 이 토지 임차권을 토지 등기부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 소유권을 등기하면 건물 뭐를 등기하면? 소유권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622조. 근데 요거 민법에 있는 거고요. 요것처럼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주택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상가건물은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뭐가 생기도록? 대항력이 생기도록 이렇게 해놨죠. 이걸 딱 머릿속에 넣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동산 임차권만은 미흡하긴 하지만 대항력을 부여하여 그 힘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임대차 계약의 성립은 요것만 합치하면 성립할 거고요. 존속기간 및 갱신이 또 나옵니다. 존속기간이란 임대차 계약기간을 말하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데 민법상 임대차에는요. 존속기간에 관해서 최장기간도 규정이 없고요. 최단기간도 규정이 없어요. 최단기도 규정이 없고 최장기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임대차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기간 정하면 돼요. 뭐 한 달, 두 달, 1년, 20년, 30년 알아서 정하면 돼요. 중요한 게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예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이때 문제. 이때 635조에 의하면 각 당사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둘 다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한테 도달 한 날로부터 6월, 1월,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6월하고 1월은 부동산 임대차고요. 5일은 동산 임대차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달이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한 달이 지나야 해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해지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해지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에요. 그걸 즉시 해지라고 해요. 그런데 해지 통보는 즉시 해지와는 달리 즉 상대방이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해지가 되는 즉시 해지와는 달리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도록 이걸 해지 통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해지 기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해지 기간이란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해지 통보했을 때 얼마가 지나야 해지가 되는가 그거를 해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해지 통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법에 3개가 더 있어요. 3개가 외워야 됩니다. 하나는 636조 기간을 약정을 했어요. 기간을 약정을 했는데 밑에다가 특약 해가지고요. 단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즉
기간을 정하긴 했지만 해지권을 갖고 있어요. 특약을 통해서. 그러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지요. 기간은 정했지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약정을 했다는 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해지 통고로 가야 돼요. 또 하나가 임차인이 파산을 해요.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이 사람은 돈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 임대인은 더 이상 뭐를 받을 수가 없으니 차임을 받을 수가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야 될 것이고요. 파산한 임차인에게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되는데 이 파산 관제인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파산했을 때 임대인이나 파산 관제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해지 통고로 가게 됩니다. 일단 3개, 하나가 남았죠. 하나 조금 있다가. 어쨌든 즉시 해지가 아니고 해지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거 3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갱신, 약정갱신이 있고요. 법정갱신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이 법정갱신은 63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기 위한 요건. 첫째, 제주도가 가지고 렌터카를 48시간을 빌렸어요. 48시간이 됐습니다. 즉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렌터카 반납해야 되죠. 기간 지났으니까. 기간을 연장하거나 반납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어. 그럼 반납해야 돼. 근데 반납하지 않고 계속 타고 다녀. 그럼 당연히 임대인은 반납하라고 연락이 와야 되죠. 그죠? 근데 임대인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요런 경우 갱신이 됩니다. 요게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입니다.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용수익을 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이의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갱신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곳에 있는 묵시적 갱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요건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효과 2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조건, 임대차 계약의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되 635조가 적용이 돼요. 635조는 요거죠. 즉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해져요. 즉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일단 법정갱신의 효과는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것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어렵고 요것만. 일단 묵시적 갱신의 요건과 효과를 기억하신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지 통고가 적용되는 게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4가지. 여기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3번째, 갱신의 간접적 강제. 우리 지상권에 보면 283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지상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고 지상권자 소유의 지상물이 남아있을 때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거절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거절하지 못한다.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랬죠? 그거를 그대로 643조에서 갖다 끌어다 쓰고 있어요. 자, 643조가 뭐냐? 토지 임대차인데요. 무슨 임대차? 건물 임대차인데요. 토지 임대차인데 목적이 4가지. 견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거나 나무 심는 거 식목, 소금을 채취하는 거 체험, 소말 양 돼지를 기르는 거 목축. 이렇게 건물의 소유,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
건물, 나무, 소금 창고, 축사 따위가 남아있을 때 283조를 준용, 즉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거절을 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매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민법상 임대차는 갱신이 가능하다. 존속기한 및 갱신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임대인 권리와 임대인 의무가 있겠죠. 권리는 차임 청구권이고 의무가 중요해요. 의무.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 수입하게 할 의무가 있죠. 제주도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를 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따라서 일단 렌터카를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되고, 누군가가 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면 임대인이 물권적 청권 행사에서 방해를 제거해줘야 됩니다.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인도하고 열쇠 넘겨주고 방해 제거해주고 고장이 나면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의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로부터 세 가지가 파생이 되는데 그중에 요거 현상유지 수선의무. 고장났다. 누가 고쳐줘라? 임대인이. 누구 돈으로? 임대인 돈으로. 따라서 만약에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고쳤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임대인의 수선 의무 몇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가 사소한 하자. 건물을 임대해 줬는데 형광등 하나 나갔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임대인이 찾아다니면서 고쳐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한 하자는 수선 의무가 없다. 이러세요. 두 번째, 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차임을 좀 저렴하게 하는 대신 고장이 나면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고치도록 특약할 수 있다. 이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은 곧 필요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이런 특약이 될 거예요. 어쨌든 면제 특약할 수 있어. 그런데 아무리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 의무 요거는 면제되지 않아요. 보일러 수선까지는 면제될 수 있지만 보일러 교체 이런 것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비의 교체와 같은 대규모 수선 의무는 면제되지 않아요. 아무리 면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세 번째, 임차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문짝을 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즉 하자가 임차인 잘못으로 발생했어요. 이때 임대인은 자기 비용으로 고쳐줘야 되는가? 임차인이 부부싸움하다가 문짝을 부셨다. 고쳐달라. 임대인 고쳐줘야 되는가? 그렇다. 대신 손해배상 청구해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일단 임대인은 자기 비용으로 고쳐주는 거고 따로 뭐 하는 거다? 손해배상 청구. 이 손해배상을 충당하기 위해서 뭘 받아둬요? 보증금. 어쨌든 하자가 임차인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 의무가 있다.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임대인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기본 의무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임차인 물건이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도난을 방지해 줄 의무까지 있을까?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의무까지 있을까? 원칙 없다. 임대인에게 이런 의무까지는 없다.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임차인의 도난 방지 의무까지는 없다. 다만 특수임대차라고요. 숙박업소에 숙박을 하는 계약, 호텔이나 여관 숙박 계약, 그 호실을 빌리는 거죠. 이럴 때는 여관 주인이나 호텔 주인은 완강기 설치하고 비상구 만들고 소화기 비치하고 화재 나오면 대피시키고 이런 식으로 안전배려 의무가 있고요. 병원에 입원하는 거, 병을 고치기로 하는 계약과 병실 임대차 계약이 결합이 된 건데, 그 병실 임대차 계약했을 때 병원은, 임대인은 적어도 사물함에 열쇠를 달아줘야 될 의무 정도가 있다. 즉 도난 방지 의무가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없지만 이런 특수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안전배려 의무나 도난 방지 의무가 있다. 예외 기억하시죠. 임대인의 의무에서 기억하실 것들이에요. 임차인 권리와 의무가 나와요. 자, 그 중에 권리, 일단 임차권이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없다. 다만 대항력을 인정받는 거 두 개. 민법상 621조 등기하고 622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채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중요하죠. 비용상환 청구권. 임차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생겨서 임대인과 연락이 안 돼서 일단 급하게 임차인이 수선을 했다. 필요비. 임차인이 목적물에 유익비를 주출해서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켰다. 비용이란 게 두 개요. 필요비와 유익비. 수선비와 가액을 증가시키는 비용,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전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있다. 자, 이때 필요비는 지출은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일단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끝났는데 목적물의 가액 증가가 남아있어. 목적물에 감가가 있어서 가격이 똑같아. 오르질 않아서. 이럴 때는 유익비 청구 못하고 가격이 올랐을 때, 오를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필요비는 즉시, 이거는 종료 후. 언제까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 6개월 내에. 요거 가로넣기로 나온 적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포기 특약, 유효 무효? 유효.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 유효. 그런데 요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 예가 있어요. 예. 우리 판례에 하면 원상복구 특약, 목적물 원상복구 특약. 원래 임차인은 민법에서, 법에서 아예 원상복구 의무를 규정해 놨어요. 따라서 계약할 때 따로 특약을 할 필요가 없어요. 법에 있어요. 그런데 굳이 특약을 했다? 우리 대법원은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봐요. 왜 그렇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목적물을 나중에 임차인은 원상에 복구하기로 따로 특약을 했다면 원상 복구는 당연한 거고 엔드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비용 상환처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개사분들 중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임의규정 가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고 임의규정이다. 그 다음에 포기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비용을 상환해야 되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비용을 상환하지 않는다. 그러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은 그 목적물과 결련성이 인정이 돼요. 보증금은 안 된다 그랬죠. 비용은 돼요. 그래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일단 오늘은 비용 상환 조건에서 요 정도 기억을 해줘요. 그다음에 나중에 뭐 유익비의 상환 기간 허용 같은 조금 복잡한 게 나오는데 이렇게 딱 기본이 되는 거 기억하세요. 세 번째 권리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한테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한테만 인정이 됩니다. 토지 임차인 안 돼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만 부속물 매수 청구라는 게 인정이 되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는 인정이 된다. 첫째, 부속물이 뭐냐? 번호키 생각합니다. 번호키. 임차인이 건물을 빌린 다음에 현관문에다가 번호키를 달았어. 자, 이때 번호키는 건물 일부가 아니고 독립한 물건이에요. 쉽게 떼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쉽게 떼낼 수 있다. 임차인 소유고요. 이 번호키 다른 임차인이나 이런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 가능하죠.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게 아니죠.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번호키가 아니라 이 번호키는 번호만 알면은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객관적인 물건이에요. 이런 걸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한 물건으로서 임차인 소유고 다른 사람도 사용이 가능한 물건, 이 여기서 말하는 부속물이고요. 이런 부속물 중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킨 거 하고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이 두 가지 부속물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언제?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사라! 고 청구할 수 있고요. 일방적인 거예요. 임대인은 무조건 사야 돼요. 요거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건물에 번호키를 달고 싶어. 그래서 임대인한테 번호키 달아도 돼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달았어. 그럼 나중에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뭐라고 할 수 있다? 사라. 그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인이 그렇게 하세요. 동의했어? 근데 뒤에다가 대신 나중에 떼가세요. 우리 알았다. 자, 만약에 임대인이 동의를 했지만 떼가세요. 우리 알았어요. 그랬어요. 자, 요 경우 사라 할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우리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번호키 붙여도 돼요? 임대인이 그렇게 하세요. 동의했죠? 근데 임대인이 대신 나중에 떼가세요. 임차인이 알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종료가 됐어. 이때 임차인이 사세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임의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예? 부속물 매수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다. 이 판례예요. 예? 임의 규정이 아니고 강행 규정. 예. 아니 임차인이 떼가겠다 그랬지 않냐? 예, 그랬어요. 근데 무효야. 임차인은 사라 소리 안 한다 그랬잖아. 네, 그랬어요. 근데 무효야. 강행 규정. 됐죠? 딱 이렇게.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요런 요건을 갖추고 요런 경우에만 사라 할 수 있다. 종료시 행사할 수 있으며 일방적인 것을 사야 된다. 그리고 강행 규정이다. 포기 특약은 무효다. 무효다. 네? 그나마 민법상 임대차 규정 중에서 그나마 임차인에게 조금 유리한 거 이런 거예요. 그나마. 근데 보통 이런 거 안 하죠. 떼갈게요. 그럼 떼가지요. 그죠? 사라 그러면 아, 네가 떼간다 그랬지만 그랬나요? 그리고 떼가지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법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나중에 중개사분들도 그거 떼간다 그래서 떼가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로 다 까먹고 다 까먹어요. 진짜 실무할 때는 공부한 거 다 까먹어.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아예 공부는 실무에 못 써먹는다고. 뭘 못 써먹어? 모르니까 안 써먹는 거지. 못 써먹긴 왜 못 써먹어요? 다 써먹어요. 법대로만 하면 다툴 일이 없어요. 그럼 떼가야죠. 그럼 떼가는 거예요. 그럼 떼가야 돼요. 동의 없이 떼가야 돼요. 떼가고 코아 뚫어놓은 거 원상복구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꼭 물어보세요. 붙여도 돼요? 이렇게. 너! 안 돼! 이러면 나중에 살아 소리 못하는 건데. 네! 동의해놓고 떼가라.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는 무조건 노! 해야 되고요. 임차인은 무조건 동의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네?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요 경우에도 또 학설은 또 싸워요. 학자들 사이에는 아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몰라 싸우는 거 생각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뭐 머리 터져 싸지서. 청와대 게시판 난리가 났죠. 아시죠? 탄핵. 뭐 이틀 전부터 갑자기 막 인원이 팍팍 지금 100만 돌파했죠. 그랬더니 어제 대통령 응원합니다. 거기 또 지금 서로 이제 숫자 경쟁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나 참. 왜 그러나 몰라. 싸놓은 건지 징글징글해가지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아까 슬쩍 봤지요? 어디서 봤나? 여기서. 갱신의 간접적 강제에서. 자,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임차인만. 누구만? 토지 임차인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경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민법에 있는 거. 일단 공통적으로 이 토지 임대차는 건물 소유나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이게 전제가 돼야 되고. 첫째, 기간을 정해놨는데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리고 그 땅 위에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할 것이고요. 거절을 당하면 그때 뭐 한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여기 이제 민법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례가 하나를 더 인정해요. 판례가. 기간을 약정 안 했어요. 기간을 약정 안 했다면 기간 만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임차인이 지상물을 지었어요. 건물, 나무 심고, 소금 창고 짓고, 축사를 지었어. 그런데 느닷없이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합니다. 통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간 안 정했으니까 임대인 해지 통고할 수 있죠. 부동산이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죠.
6달이 지나면 해지가 돼요. 따라서 임차인은 6달 뒤에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줘야 돼. 이때. 우리 대법원은 건물 아깝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2가지 경우에 인정된다. 2가지 경우. 특히 이 경우에는요. 갱신 청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경우. 왼쪽은 어때요? 갱신 먼저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해야지 통고했는데 뭔 갱신을 청구해요. 그렇죠? 갱신 청구 유무를 묻지 않고 매수 청구할 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 지문이 뭐라고 나와요? 갱신 청구 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X.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고요. 무슨 권? 일방적인 거예요. 역시 강행 규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요게 좀 제일 복잡하고 판례가 많아요.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지상물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이 판례가 우글우글해요. 이건 나중에 하고 일단 요 정도를 딱 머리에서 특히 요 2가지 경우 꼭 기억해달라.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중에서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주로 사례 형태로 나와요. 뭐라고 나올까요? 갑소유 땅을 을이 임차하여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요. 요거죠. 갑소유 땅을 을이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가장 많이 나오고 사례 형태로도 잘 나오니까 요런 권리가 있다. 기억하시면 돼요. 의무. 가장 기본이 뭐예요? 차임 지급 의무. 당연히 필요하죠. 또 목적물에 하자가 생기면 누가 고쳐줘야 돼? 임대인이. 알려줘야 되죠. 알려주지 않고 민기적거리면 하자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자 등이 있어서 수선을 요할 때 통지해 주는 거 있다. 통지 의무. 자, 통지해서 임대인이 고치러 왔어요. 근데 고치는데 한 며칠 걸려. 임차인이 나 그냥 쓰겠다고. 겨울도 다 지나갔고 보일러 고장 났는데 임대인이 보일러 고치는 분을 데려왔어. 근데 이거 하루 이틀 내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뜯어야 되는데 뭐래요. 그럼 임차인은 겨울도 다 지나갔고 나 안 고친다고. 그냥 살다가 봄 지나면 나가겠다고.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임대인이 수선할 때 임차인은 그걸 거절해서는 안 돼요. 이걸 수인 의무라고 해요. 받아들일 숫자, 참을 임자. 네? 임대인이 수선하고자 할 때 임차인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수인 의무가 있어요. 4번째, 남의 물건 사용하죠. 조심조심 다뤄야 되죠. 그걸 무슨 의무라 그랬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유치권에서 봤죠? 남의 물건은 이렇게 조심조심 다뤄야 돼요. 자기 물건은 함부로 다뤄도 되지만 남의 물건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우리 시험에 이런 문제다. 다음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없는 자는 답이 뭐였을까요? 소유자. 네? 다시 한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없는 사람은 답이 뭐? 소유자. 자기 거는 그냥 자기 것처럼 다루면 돼요.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사용하다가 아무데나 방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잘 보관해야 돼요. 나중에 임대차가 끝나면 물건 돌려줘야 되죠. 반환 의무. 반환할 때 그냥 반환하면 안 돼요. 원상복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임차인의 의무예요. 차임지급 의무, 통지 의무, 수인 의무, 선량관리자, 원상복구, 반환. 이런 것들이 임차인의 의무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차임 몇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몇 기? 2기. 2기란 2회분. 예? 2회분. 다달이 주기로 했을 때 2달분. 매년 주기로 하면 2년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2회분을 말합니다. 연속 2회, 통산 2회 불문. 어쨌든 2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처음에 약정했던 차임이 목적물의 가격 폭등 또는 폭락으로 너무 저렴해지거나 너무 비싸졌어. 그러면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증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차임 증감. 세 번째, 건물을 임차했는데 주차장 일부가 무너져 내려서 주차장을 사용을 못해 임차인이. 주차장 사용계약도 다 들어가 있는데 임대차 계약에. 즉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적으로 멸실이 돼서 임차인이 그 목적물 일부를 사용을 못하는 상태. 이때 임차인은 감액 청구권이라는 게 따로 하나 있게 됩니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증감 청구가 하나 있고요. 목적물 멸실에 의한 감액 청구라는 게 따로 하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갑 소유 건물을 을병정이 공동으로 임차했을 때 차임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등등 몇 가지 추가적인 게 있는데 뭐 차임을 언제 줄 것인가 이런 것들 요것만 딱 일단 차임. 2기상 차임연체 해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증액 또는 감액 청구, 일부 멸실에 의한 감액 청구 이런 것들이 임차인의 권리 의무래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에서 집중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 먼저 임차권 양도.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해요. 계약서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임대인 갑, 임차인 을. 그쵸? 계약서에는 그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을이 임차권을 팔아가지고 임차인이 병으로 바뀌어요. 즉 계약서에 임대인 갑, 임차인 을로 되어 있었는데 임차인이 뭘로 변경이 돼? 병으로.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갑, 병의 관계로 바뀌어버려요. 이걸 임차권 양도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바뀌어요. 그 임차권 양도예요. 반면에 목적물 전대는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있고 을이 그 물건을 재임대하는 걸 전대차라고 해요. 을이 그 물건을 재임대해요. 그래서 임차권 양도와 다른 점, 임차권 양도는 갑을 간에는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대차는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고 을병사의 새로운 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다만 계약 당사자는 을하고 병이에요.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에요. 임대인은. 그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갑은 누구한테 물건을 빌려줬다? 을에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갑도 모르게. 따라서 갑은 좀 황당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갑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갑의 동의를 받도록 629조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만약에 임차인이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다면 그걸 무단양도 무단전대라고 하는데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임대인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따라서 임대인 동의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의 유효 요건이
아니고 병이 갑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병은 갑한테 찍소리를 못해요. 그걸 대항요건이라고 해요. 주장요건 또는 대항요건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병은 대항을 못한다. 병은 자신의 권리를 임대인에게 주장을 못한다. 그 다음에 이 동의는 미리 받아야 될까요? 계약하고 나서 받아도 될까요? 미리 받아도 되고요. 계약 후에 받아도 돼요. 사전 동의, 사후 동의. 이렇게 갑의 동의가 있다. 동의가 필요하다. 그 동의와 관련된 걸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단 양도 전대와 적법 양도 전대의 법률 관계가 좀 달라요. 무단이란 동의를 안 받은 거고요. 적법이란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무단 양도 전대와 적법 양도 전대가 다른데 이거를 구별해서 시험 문제 내요. 을은 동의 없이 전대하였다. 동의를 받아 전대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 두 개의 법률 관계가 완전히 달라요. 자, 지난 순환에는 안 했는데요. 이번에는 요것만 하겠습니다. 그 중에 무단 전대만.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무단 전대. 무단이라는 건 갑의 동의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자, 이때 계약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대신 병은 갑에게 대항을 못한다. 권리를 주장을 못한다. 그랬죠? 또 갑은 을과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권리가 생긴다. 해지권. 이때 해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갑의 자유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해지권이 있어. 그 다음에 병. 지금 어찌됐건 갑이 을에게 빌려준 물건을 갑의 허락도 없이 병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병은 갑에 대해서는 불법 점유 상태예요. 무슨 상태? 불법 점유 상태. 불법 점유 상태. 따라서 갑은 병에게 물건을 반환하라. 할 수 있고요. 불법 점유니까. 또 하나는 어찌됐건 갑의 허락 없이 사용함으로써 갑에게 손해가 생길 여지가 있죠. 물건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져요. 이때 병은 갑에게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경우의 수를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냐 안 하고 있냐에 따라 나눠줘요.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런데 해지할 권리가 있는 거지 해지 의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행사하는가를 우리 대법원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해지를 했다.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면 을은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지요. 아니니까 갑은 병한테 직접 나에게 반환하라. 물건을 어떻게 하라고요? 직접 나한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갑이 아직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을은 여전히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내가 아니라 을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생각해요. 을에게. 병한테 가가지고 을한테 반환하라. 이렇게 된 거라. 달라요.
해지했을 때 갑은 나한테, 안 했을 때는 을한테.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또 하나,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면 어찌됐건 계약이 끝났으니까 갑은 더 이상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여전히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을이 여전히 임차인이니까. 다시 한번,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여전히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다?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차임을 받으면 갑에게는 손해는 일단 기분은 나쁘지만 손해는 없는 거니까 병에게 청구를 못해요. 특히 마지막 거. 무단전대가 있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이 정도는 1월 달에 너무 어려운 거 했나? 네? 안 들어온다고요? 안 복잡하죠? 네, 안 복잡해. 근데 이제 집에 가면 복잡해져요, 또. 다 까먹어서. 네. 잊어버리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가 뭐가 추가가 돼야 돼요. 그건 뺄래. 그리고 이제 적법전대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머리가 터져요. 근데 오늘은 일단 요 무단전대 가장 기본적인 법률관계. 요거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증금이 뭔지 하나 따로 정리할 겁니다. 근데 보증금은 우리 민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내용이에요. 그건 나중에 정리할게요. 525페이지를 봅니다. 자, 임대차 의의가 있죠. 618조. 밑에 양가로 1번과 법적 성질의 동그라미 1, 밑에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판례 빼고 체크하시고 넘깁니다. 존속기간. 아까 뭐라 그랬죠? 최장기간도 없고 최단기도 없다 그랬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 갱신. 기억이 약정갱신이고 니은이 갱신의 간접적 강제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 법정갱신이라고 돼 있죠. 그 법정갱신 중에서 639조 1항만 기억합니다. 1항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라서 635조가 있고요. 636조가 하나 있죠. 한꺼번에 봅니다. 545페이지. 545페이지를 가면 임대차 종료라고 되어 있고요. 양가로 1에 동그라미 2번 해지 통고라고 3개가 쪼로로 나와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그쵸? 거기에다가 좀 전에 봤던 뭐 하나 추가. 법정 갱신. 639조 법정 갱신 하나 추가하면 돼요. 해지 통고가 총 몇 개? 4개. 아시겠죠? 거기 해지 통고 기억, 니은, 디귿 옆에다가 리얼 639 법정 갱신 추가하자 말이죠. 네? 그럼 돼요. 그럼 총 4가지 해지 통고가 있게 됩니다. 돌아옵니다. 527페이지. 임대인 권리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 차임 청구권 동그라미 차임 증액 뭐죠?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증액 청구 기억 기억 정도 넘깁니다. 나머지는 안 봐도 되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임대인 의무 목적 인도 의무가 있고 동그라미 원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죠. 그 박스 안에 보면 623조가 수선 의무고요. 624조가 임차인의 수인 의무예요. 임차인 수인 의무. 밑에 기억. 오른쪽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쭉 내려가서 3번 방해 제거. 이런 의무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3번까지 넘깁니다. 임차인 권리 임차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임차권이 동그라미 2번 대항력을 갖는 방법이 두 개가 있죠. 박스 안에. 그중에 622조 1항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그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건물 등기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하면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 622조 1항 기억하자. 자, 오른쪽 동그라미 3번 비용 상환 청구권 밑에 기억 A 필요 B 두 번째 줄 즉시 B 유익 B 두 번째 줄 임대차 종료 시 니은 언제까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마지막으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넘겨보면 임의규정 뭐라고 돼 있죠? 임의규정 그죠? 그 임의규정 4줄을 내려가면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라고 약정이라고 돼 있죠. 그게 뭐다? 포기하는 특약이다. 각종 비용상환조건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볼 것이다. 라고 돼 있죠. 4번 부속물 매수 청구 646조 1항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두 번째 줄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두 가지 사라 청구할 수 있다. 기억 강행 규정이다. 니은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다. 디귿 네 번째 줄 임차인 특수 목적 부속물은 아예 안 된다. 그죠? 간판 같은 거. 그 임차인 특수한 목적이잖아요. 다른 사람 그 간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지. 떼내서 폐기해야지.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건 안 되고. 객관적인 용도에 제공되는 다른 사람도 사용 수익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5번 지상물 매수 청구 643조에서 28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오른쪽 기억. 기억에 1차적으로 갱신 청구하고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다만 세 번째 줄. 건물 소유 목적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계약. 임대인이 해지하여 종료된 경우. 이때도 여섯 번째 줄 가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두 가지 경우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니은의 형성권이고 디귿의 강행 규정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나머지 다 판례입니다.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합니다. 535페이지 6번의 기억 627조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었다. 그 부분의 비율만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조심할 게 있어요. 세 줄 내려가면 주의할 점은 당연히 감액되는 게 아니고요. 감액 청구를 따로 해야 됩니다. 가끔 그 비율만큼 차임은 감액된다라고 출제를 해요. 감액된다가 아니고요. 감액 청구할 수 있다예요. 좀 치사하지만 그딴 식으로 출제를 해요. 한 장 넘깁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하는 감액 청구가 있죠. 의무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보면 640조, 641조 이기연체 시 해지 거기에 있고요. 이기연체 시 오른쪽 동그라미 2번 634조 통지 의무 수선을 요할 때 통지하라. 동그라미 3번 반환 의무 동그라미 4번 원상복구 의무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의무가 됩니다. 넘깁니다. 539페이지 임차권 양도전대 629조 1항과 2항 밑에 의의 임차권 양도와 전대의 의미를 확인하시고요. 양가를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다. 기억
다음 페이지. 양가로 4번. 임대인 동의. 그 4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무단양도 전대가 있죠? 그죠? 양가로 1번에 보면 임대인 동의 받지 않고 양도 전대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을 뿐 계약은 유효. 이렇게 되죠. 계약은 유효.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병의 점유는 불법 점유. 따라서 임대인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아까 뭐라 했어요? 해지하지 않았다면 직접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반환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동그라미 2번.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죠? 그리고 양가로 3번의 두 번째 줄. 임차인은 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임차인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뭘 청구할 수 있다?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무단양도 전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임대차 계약 끝났고요. 잠시 있다가 특별법 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